예, 오늘 마지막 발표자로서는 마지막을 맡게 된 페르소나의 조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디오 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오늘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중국, 디지털, 소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전달됐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정리했던 거를 본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 이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우물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시장에서 굉장히 심플한 채널로 마케팅을 하면은 워킹이 되는 시장이었고요. 근데 이게 디지털로 넘어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시장도 복잡해지고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인공지능이 대두가 된 이유는 너무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힘을 빌려서 그 분석하는 양을 늘리고 시간을 줄이는 게 인공지능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 그 시장에 어떻게 그 고객들에게 어떻게 내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지?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소셜이고 아까 말씀드린 왕홍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들이 그 지금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인공지능이 힘을 발휘하는 게 그 사람들과 같이 마케팅을 진행해봤더니 결과가 이렇더라가 아니라 결과가 이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그 사이클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적화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효율을 높여가는 것이 지속적인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정보들을 보여드리면은 크게는 브랜드가 어떻게 고객에게 다가가냐인데요. 방금 전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왕홍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인플루언서를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나라는 영향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아시던 말로 셀레브리티, 크리에이터, 유튜버, MCM, 뭐 파워블로거, 인스타스타, 페북스타 되게 부르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고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디테일하게는 그 성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그 크리에이티브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소셜미디어 채널을 이용해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들으셨던 소셜미디어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페르소나라는 회사고요. 오늘 설명 들으셨던 왕홍이나 인플루언서를 찾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것은 원래 예술 용어에서 작가 대신에 무대에 오르는 배우를 페르소나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이제 브랜드 대신에 고객에게 다가가는 사람을 인플루언서인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페르소나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이름을 페르소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케팅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왕홍이랑 함께하는 마케팅도 저는 또 하나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하게는 원래 아시던 협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LA에 사는 패션 블로거가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리는데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뭐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델 에이전시 정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정도 금액하고 있고요. 연예인들도 저 정도 금액으로 사진 한 장씩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가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줘서 우리 제품을 협찬해서 이 컨텐츠를 갖고 구매를 유도하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고요. 저희가 페르소나를 하기 전에 제가 뭐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한국 뷰티 브랜드를 인도네시아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제피를 창업을 했었고요. 저도 똑같이 인도네시아를 가서 한 5번, 6번 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직접 섭외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었고요.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해보니까 판매는 잘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일단 누구를 찾아야 되고요. 그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랑 맞을지를 리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랑 이런 캠페인을 하실래요? 라고 딜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한 다음에 결과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랑 할지를 찾아서 발굴하는 작업과 그 찾아낸 사람이 정말 그 금액으로 그 비용으로 하는 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패션에 굉장히 오리엔테드 있는 인스타그램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액티브한 사람이 3억 명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한 2억 명 정도를 전체를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놓고 한 번 더 딥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기업 입장에서 광고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니 한 50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은 거는 팔로워가 10,000명 이상은 돼야지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을 가교를 해주는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저희는 최대한 좀 이스라엘스럽게 미국을 타겟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오신 브랜드들께서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지? 일단 누구부터 찾아야 되지 할 때 저희를 찾아오시고요.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저희가 1차적으로 브랜드를 이해하고 캠페인에 대한 버짓을 이해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드리고 섭외해드립니다.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 그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백데이터를 다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카테고리라든지 뭐 타겟팅되는 언어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따른 뭐 팔로우 수치라든지 이런 기준들로 저희가 검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그 후보군들이 나오고요. 저 후보군들이 갖는 하나의 카드 하나가 이력서이자 명함이자 성적표입니다. 저걸 보시고 저 사람이랑 해볼까 말까를 고민하실 때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의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정보는 저 가운데 있는 저 주식 그래프 같이 생긴 그래프를 제일 많이 봅니다. 저 그래프는 이제 이 사람의 인플루언스의 트렌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랑 광고하는 시점에 이 사람이 뜨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이는 사진들은 그 사람이 이때까지 만들었던 컨텐츠 중에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은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더라도 우리 브랜드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잡고 있는 거는 예측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팔로워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음 달에는 팔로워가 10만 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하고자 하고요. 그 친구를 지금 광고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제안을 한다면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큰 ROI를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광고 기술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질적인 내용과 저희에 대한 소개였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비디오 커머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커머스는 이제 커머스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이라고 부르는 단어를 외국에서는 다 이커머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가 있었고 이커머스에 비디오가 붙은 게 비디오 커머스입니다. 정의는 간단합니다. 제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고객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비디오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게 비디오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조이어스라는 회사가 비디오 커머스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스타트업이고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인터넷에 있는 홈쇼핑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비디오를 보고 1분 정도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바로 이번에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3번은 이제 저 사람이 입고 나왔던 다른 액세서리까지 구매할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조이어스의 대표님인데요. 아마존의 팀장이었고 구글의 임원이었고 폴리버라는 모바일 커머스를 창업을 했다가 조이어스를 또 다시 재창업했습니다. 조이어스가 이때까지 한 7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사 중에 타임워너가 있는 걸 보면은 기존에 있는 미디어들도 비디오 커머스를 굉장히 큰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거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를 하는 회사들은 저 매트릭스가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매트릭스고요.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저는 IT 필드에 있다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패션이나 뷰티 브랜드를 만나 보면은 이 매트릭스를 못 본 분들도 많았고요. 이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많이 들어온 사람이 많은 비율로 구매를 전환이 돼야 되고요. 들어왔을 때 더 비싼 걸 사가야지 우리의 매출액이 높아집니다. 비디오 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영역을 비디오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럴 비디오를 만드시면은 방문자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통해서 이 옷을 꼭 사고 싶게 만들어지는 마치 TV에서 저희가 보는 호스트처럼 설명을 잘해준다면은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치 있게 브랜드 가치나 제품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디오를 만드신다면은 그거는 객단가를 높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중국의 사례랑 저희가 비교했을 때 이제 결제에 대해 핀테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핀테크가 중요한 이유는 가운데 있는 구매 전환율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고 싶은데 그게 구매하는 순간에 어려워지면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갖고 나머지 발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트렌드는 오늘 정말 많이 보셨으니까 깊이 있게 말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모바일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 미국에서도 모바일은 많이 쓰고 있는데 광고의 소비는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비어있는 시장이 광고를 하는 광고 산업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광고주로서 기회입니다. 누가 먼저 집행하냐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만들기도 쉬워지고 보기도 쉬워지고 공유하기도 쉬워지니까 당연히 시간은 많이 소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우리나라랑은 안 맞는데 광고를 차단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디스플레이 광고들이 차단을 돼서 이제 더 이상은 배너 광고들이 워킹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콘텐츠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상반기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MCM의 본질은 유튜브가 있고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었던 크리에이터들이 있고요. 그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을 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MCM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MCM 사업자가 여러분들 같은 브랜드를 만나서 광고를 수주하는 형태가 MCM 비즈니스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확장이 돼서 아프리카 TV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로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MCM의 본질을 제가 한 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드리면요. 왼쪽에 나오는 사람이 LA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고요. 패션과 뷰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팔로워는 한 100만 명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저 친구가 이제 패션 필름처럼 옷을 입고 와서 쇼를 합니다. 그걸 보여주면은 거기서 입은 옷들이 모두 링크가 밑에 보이시는 정보로 다 돼 있고요. 그 친구가 그 옷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가 되면은 이 친구는 저 15%라는 제가 임의로 잡은 숫자고요. 저 수익 배분에 약속이 이미 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산을 해봤더니 60만 명의 뷰가 일으켜서 0.5%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왔습니다. 0.5%의 사람이 구매를 전환하고 거의 3, 4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 하나로 1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이 영상의 주인공은 15% 배분을 받아서 7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거를 컨디션 좋으면 일주일에 2개도 찍고 3개도 찍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있고 이런 패턴들 보시면 아까 왕홍도 좀 더 실질적으로 뒤에선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커머스를 통해서 가장 이제 성공 사례들을 보면은 가장 큰 것들이 구매 전환율을 굉장히 얘기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온라인 쇼핑몰을 갔을 때 사진을 볼 때는 보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저건 포토샵 정말 잘했을 거야. 저게 나한테 맞을까? 재질이 저렇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재질일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커먼 센스로 갖고 있는 게 비디오는 조작이 조금 힘듭니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게 그 결과들로 나온 예제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영국에 있는 이커머스 회사고요. 푸마 옷을 파는데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해 보이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은 영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소비자들은 저 영상을 보면서 구매 전환율이 6.9%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통 이커머스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1%고요. 1% 이하면은 문제가 큰 거고 1%면은 평균 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으로 높아지면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비디오 커머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비디오 자체가 우리나라는 뷰티에서 먼저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뷰티 MCM이나 뷰티 커머스를 하는 분들이 패션으로 지금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막 런칭을 하는 시점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패션 비디오 커머스로 이만큼 성공했다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뷰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쉬워 보이지만은 큰 성공을 겪었던 게 애플 스킨이라고 해서 비누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비누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비디오를 활용했고 채널은 페이스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뭐 쇼핑몰로 판매는 하고 있지만은 메인 채널은 페이스북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이 친구들이 다 내부의 직원처럼 채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주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흥미있는 영상들도 만들어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 애플 스킨 채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영상 같은 게 애플 스킨에 있는 거는 조회수가 한 200만, 정말 히트한 거 500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 500만이나 200만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매트릭스에서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작업들이었고요. 창업 1년 만에 매출 100억 했고요. 창업자는 연세대 휴학생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동남아나 중국이나 해외로 지금 진출하는 게 올해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비디오 커머스를 우리 회사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일단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맨 위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것들을 액션을 취할 수 있고, 대행사 찾으면 제안 되게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회사 입장에서 중심이 돼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지 않으면은 그걸 담보해주는 대행사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일련의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방문자가 적어서 문제인지 구매 전환율이 낮아서 문제인지 아니면 객단가가 낮은 게 문제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작업은 그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 IBM 왓슨을 활용하는 스위즐랩스라는 스타트업과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이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동남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인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동남아를 먼저 크게 보고 있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워킹이 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언어가 있지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인도네시아를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방법과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를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저희가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